형사소송법 5주차 두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실 부분은 증인신문, 감정, 검증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증인신문을 이번 시간에 보실 텐데요. 증인신문은 증인의 의의와 증인 적격, 증인의 의무, 증인의 권리, 증인신문 방법, 범죄 피해자 진술권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증인신문의 의의를 보시면요. 증인신문이란 증인이 실제로 체험한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을 얻는 증거조사,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를 증인신문이라 합니다. 형사소송법이 전문 법칙을 채택함에 따라 사실을 직접 체험한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증거조사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증인신문에 있어 증언과 함께 증인의 표정과 진술의 태도까지도 법관의 앞에서 나타나서 심증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증거 방법으로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증인신문은 증거 방법인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이므로 증거조사의 절차에 따라 행해집니다. 증인신문도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대해 법원이 증거조사 결정을 하거나 직권으로 증인을 신문하는 때 비로소 행해지게 됩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문한 증인의 신문은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형사소송법은 증인신문에 관해 증인에게 출석, 선서 및 증언의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직접 강적으로 이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증인신문은 강제 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증인의 의의와 증인 적격을 보시면요. 증인이란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자기가 과거에 실제로 체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를 말합니다.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진술하는 자의 유형으로 수사기관에 대해 진술하는 참고인은 증인이 아닙니다. 증인은 자기가 과거에 체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자라는 점에서 특별한 지식, 경험에 속하는 법칙이나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보고하는 감정인과는 구별이 됩니다. 증인과 감정인은 증인이 대체할 수 없는 비대체적인 성격을 가짐에 반해 감정인은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증인이 사실을 체험한 동기는 못지않습니다. 특별한 지식, 경험에 의해 알게 된 과거의 사실을 진술하는 자, 감정 증인 역시 증인에 속하게 됩니다. 체험 사실을 진술하는 자뿐만 아니라 체험한 사실로부터 추측한 사실을 진술하는 자도 체험 사실의 비대체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증인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체험한 사실이 아니거나 체험한 사실과 관계없는 단순한 의견을 진술하는 자는 증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증인 적격을 의의를 보시면요. 증인 적격이란 누가 증인이 될 자격이 있는가, 법원이 누구를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46조는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증인 적격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증인 적격을 특별히 문제 삼을 필요 없이 증언의 증거 능력의 문제로 다루면 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통설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증언 거부권이 부여된 경우뿐만 아니라 이론상 증인 적격이 없는 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론상 증인 적격이 없는 자란
증인이 당해 소송에서의 제3자라는 전제와 관련하여 증인이 될 수 없는 자, 즉 소송의 주체를 말하게 됩니다. 법관이나 검사, 변호인이 증인 적격이 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당해 사건을 심판하는 법관이 그 사건의 증인으로 될 수 없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습니다. 법관도 직무에서 떠났을 때는 증인이 될 수 있으나 증인으로 된 후에는 사건에 관해 제척 사유가 되어 그 사건을 맡을 수 없습니다. 법관을 직무에서 배제하기 위해 증인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법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때에는 신문이 없어도 제척돼야 하지만 법관에 대한 증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증인 신청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직무에서 제척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사에게 증인 적격이 인정될 것인가 관련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증인 적격이 될 수 있다는 긍정설은 검사의 증인 적격을 부정해야 할 법률의 규정이 없으며 실체 진실의 발견을 위해 검사를 증인으로 신문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고 검사가 증언한 후에도 공소 유지의 직무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사의 증인 적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검사의 증인 적격을 부정하는 입장은 당해 사건의 공판에 관여하고 있는 검사는 그 소송에 있어서 제3자라고 할 수 없다라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검사를 공판관여 검사의 지위에서 물러나게 할 강제적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증인 적격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절충설은 예외적으로 진실 발견을 위해 증인 신문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때 한해 증인 적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증인으로 증언한 검사가 다시 그 사건에 관여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준사법기관인 검사에게는 법관에 준하는 객관 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증언을 한 검사는 공소유지에서 제척제한다는 소곡설과 검사에게는 제척제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허용된다고 하는 적곡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의 경우 변호인에게 증인 적격이 있는가와 관련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긍정설은 변호인의 증인 적격을 부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변호인에게 증인 적격을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긍정하는 입장입니다. 변호인의 증인 적격을 부정하는 입장은 변호인은 피고인의 보호자이므로 당해 소송에서 제3자가 아니며 변호인과 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것은 역할의 혼동이 되어 증인 적격을 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말합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보호자이고 제3자가 아니므로 증인 적격을 부정하는 입장이 다수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피고인의 증인 적격을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영미법에서는 피고인에 대해 증인 적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미법에서 피고인도 자신에게 이익되는 진술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묵비권을 포기하고 증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묵비권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가 아니라는 점 등을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증인 적격을 부정하는 입장은 피고인은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3자임을 요하는 증인이 될 수 없다라는 입장과 견해와 피고인의 증인으로 하여 증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보장된 진술 거부권을 무의미하게 한다는 점에 피고인의 증인 적격을 부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공동피고인의 경우 증인적 격을 인정할 수 있느냐와 관련하여 역시 부정설과 긍정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공동피고인의 증인적 격을 부정하는 입장은 공동피고인이 공범관계에 있느냐의 여부를 불문하고 변론을 분리하지 않는 한 증인적 격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신문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긍정설은 공동피고인은 다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 제3자이므로 병합심리 중에 있는 공동피고인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증인의 의무와 권리와 관련하여 증인은 출석 의무, 선서 의무, 증언 의무가 있습니다. 증인의 권리로는 증언 거부권, 비용 청구권, 열람 등사 청구권이 있습니다. 증인의 의무 중 출석 의무를 보시면요. 증인에게는 출석의 의무가 있습니다. 출석의 의무는 공판기일의 증인신문에 소환받은 증인 뿐만 아니라 공판준비 절차, 증거 보존 절차의 증인신문에 소환받은 증인에게도 출석 의무가 인정됩니다. 증인을 신청한 자에게는 증인이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법원은 소환장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 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할 수 있다라고 형사소송법 제150조의 2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증인을 신청하는 자는 증인의 소재, 연락처와 출석 가능성 및 출석 가능 일시, 그 밖에 증인의 소환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등 증인 출석을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소환장에 의한 증인의 소환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소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있습니다. 법원 또는 법관이 증인을 소환하면 소환장을 발부하여 증인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환장은 급석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늦어도 출석 일시 24시간 전에 송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에 대한 소환장이 송달 불능인 경우 증인을 신청한 자는 재판장의 명의에 의해 증인의 주소를 서면으로 보정하여야 하고 증인의 소재, 연락처와 출석 가능성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성실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증인의 출석 의무는 소환이 적법한 경우에 하나에 인정되며 소환의 방법이 위법하거나 무효인 때 증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재정증인 증인은 소환하지 않고 신문할 수 있으며 증인 거부권자에게는 출석의 의무가 없습니다. 출석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증인이 출석 요구를 받고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 법원에 바로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하여야 합니다. 증인이 출석 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법원은 결정으로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비용배상 또는 과태료의 제재를 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에 속합니다. 증인이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 법원은 결정으로 7일 이내에 감치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소송비용 부담, 과태료 및 감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으나 집행정지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습니다. 증인의 또 다른 의무로서 출석 의무 외에 선서 의무가 있습니다. 선서의 의의를 보시면요. 출석한 증인은 신문 전에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란 증인 또는 감정인이 법원에 대해
진실을 말할 것을 맹세하는 것을 선서라 합니다. 선서한 후 거짓말을 할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증죄의 주체는 이제 법률에 선서한 증인이 되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의 벌에 의한 심리적 강제에 의해 증언의 진실성과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 능력 있는 증인이 선서 없이 증언한 때 그 증언은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선서의 방법은 신문 전에 하여야 하며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 하여야 합니다.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라고 기재해야 합니다. 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합니다.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하지 못하는 때에는 참여한 법원 사무관 등이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해야 하며 각 증인마다 하여야 합니다. 대표 선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동일 신급에서 같은 증인에 대한 선서는 1회 선서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증거 결정에 의해 다시 동일 증인을 신문할 때에는 별개의 증인 신문이기 때문에 다시 선서하여야 합니다. 재판장은 선서할 증인에 대해 선서 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하여야 합니다. 선서 무능력자에 대해서는 선서의 의무가 없습니다. 16세 미만자의 선서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는 선서를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란 정신 능력의 결함으로 선서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를 말합니다. 선서 무능력자에게 선서를 시키고 증언한 때에는 선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증언 자체가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한 때 결정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가 가능합니다. 증인은 출석 의무, 선서 의무 외에 증언 의무가 있습니다. 증인은 신문받은 사항에 대하여 증언할 의무가 있으며 법원 또는 법관의 신문뿐만 아니라 검사와 변호인, 피고인의 신문에 대하여도 증언하여야 합니다. 주신문뿐만 아니라 반대신문에 대하여도 같습니다. 증인이 주신문에 대하여만 증언하고 반대신문에 대하여는 증언을 거부한 때 반대신문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하여야 합니다. 증인이 증거 적격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증언 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증언을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증언 능력이란 자신의 경험을 진술에 표현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말합니다. 형사 미성년자라 하여 반드시 증언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란 법률상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증인의 권리로서는 증언 거부권, 비용 청구권, 열람 등사 청구권이 있습니다. 증언 거부권이란 증언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증언음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증언 거부권은 증인 거부권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증인 거부권이 인정될 때는 증인 신문 자체를 거부할 수 있으나 증언 거부권에 의하여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공무상 비밀에 대해 증인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증언거부권의 내용으로서 자기 또는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권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나 친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 법정대리인, 후견 감독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반로될 염려가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영미법상 자기부재의 강요금지와 신분관계에 기한 정의를 고려하여 이러한 경우 진실한 증언을 기대할 수 없다는 고려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경우의 증언 거부권은 헌법 제12조 2항의 불이익한 진술의 강요 금지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할 염려 있는 증언이란 공소제기 전 타인의 사건의 증인으로 증언하게 되면 자기나 근친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반로될 염려 있는 증언이라 함은 기소는 되었더라도 판결의 선고가 없는 그 사이에 타인의 사건에서 증언함으로 인해 자기 또는 근친자에게 유죄 자료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피고인의 증인 적격이 부인되는 이상 자기 사건에 대한 증인이라 생각할 수 없습니다. 거부할 수 있는 증언은 형사 책임의 존부와 경중에 관해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사실에 미칩니다. 업무상 비밀과 증언 거부권의 경우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사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선사, 간호사, 종교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승낙이 있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비밀을 보호함에 의해 업무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위탁자를 보호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증인이 증언 거부권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증언 거부권자에게 증언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신문한 경우에 증언의 증거 능력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증언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언 거부권의 고지는 증언 거부권에 대한 절차적 보장을 의미하므로 적정절차 원칙에 비추어 본다면 이런 경우 증거 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증언 거부권은 증인의 권리이지 의무는 아닙니다. 증언 거부권자가 증언 거부권을 포기하고 증언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비용 청구권과 관련하여 소환받은 증인은 법률에 규정한 바에 의해 여비, 일당과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는 예외로 합니다. 소환받은 증인에게만 비용 청구권이 인정되며 재정증인에게는 비용 청구권이 없습니다. 구인된 증인이나 재감증인 증인이 출석한 때에도 비용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증언을 거부한 자에게는 증언의 일부를 거부한 자도 포함되며 여비 등의 액수에 관하여는 형사소송 비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증인신문의 방법으로서 당사자 참여권, 증인신문의 방법, 교보신문제도, 법정 외 증인신문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증인신문의 방법으로서 당사자 참여권을 보시면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합니다.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에는 통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증인신문에 관해 당사주의를 강조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참여권은 방어권 행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변호인의 참여권은 고유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인신문이 위법하므로 그 증언은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피고인이 참여하게 하여 달라고 신청한 때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때에도 피고인의 참여 없이 실시한 증인신문은 위법하게 됩니다.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증인신문에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 법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얘기하지 아니한 불이익한 증언이 진술된 때 그 내용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피고인의 참여 없이 증인신문이 행하여진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공판정에서의 증거조사를 거쳐 당사자가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 책문권의 포기로서 하자가 치유됩니다.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증인신문의 방법은 증인신문은 개별신문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해 신문하여야 하며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퇴정한 때 퇴정을 명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때에는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지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증인을 퇴정시키느냐 않느냐는 법원의 자유재량이며 다른 증인의 면전에서 증인을 신문하게 하였다 하여 증인신문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증인에 대한 신문은 원칙적으로 구두로 하여야 합니다. 이는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증인이 들을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묻고 말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증인신문을 함에 있어 증명한 사항에 관해 가능한 한 증인으로 하여금 개별적이고 구체적 내용을 진술하게 해야 합니다. 두 개 이상의 사항을 하나의 질문으로 묻는 복합질문이나 포괄적이고 막연한 질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 공정한 처우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증인에 대한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신문, 의견을 묻거나 의논에 해당하는 신문, 증인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해당하는 신문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교호신문과 관련하여 증인신문도 인정신문과 사실에 대한 신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정신문은 재판장이 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에 대한 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당사자가 신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문이 끝난 후 신문할 수 있습니다. 증인신문은 주신문, 반대신문, 재주신문, 재반대신문의 순서를 행하는 제도를 교호신문 제도라 합니다. 당사자 쌍방이 서로 자기의 주장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상대방이 그 주장의 결함과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실체 진실을 발견하여 나가는 것을 이념으로 하는 증인신문 방식입니다. 교호신문 제도는 증인신문에 관해 당사자에게 주도적 지위를 인정하는 당사자주의의 증인신문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호신문의 방식과 관련하여 증인신문은 주신문, 반대신문, 재주신문, 재반대신문의 순서로 행해집니다.
주신문이란 증인의 신청한 당사자가 하는 신문을 말합니다. 직접 신문이라고도 합니다. 주신문의 목적은 증인신문을 신청한 당사자가 유리한 증언을 얻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주신문은 증명할 사항과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명할 사항이란 증인신문을 신청한 입증 취지를 의미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증언의 증명력을 보고하거나 다투기 위한 사항을 말합니다. 진술서정이 있는 경우 주신문이 이를 기초로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신문이란 주신문 후에 반대 당사자가 하는 신문을 말합니다. 반대신문의 목적은 주신문의 모순된 점을 지적하고 반대 당사자에게 유리한 누락된 상황을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증인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신용성을 탄핵하여 증언의 증명력을 감퇴시킴에 있습니다. 반대신문 후에 반대신문에서 나타난 사항과 이와 관련한 사항에 관해 주신문자가 행하는 신문을 재주신문이라 합니다. 재주신문은 주신문의 이해에 의해 행해지며 주신문에서 빠뜨린 사항에 대한 신문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을 것을 요합니다. 재주신문 후에 반대 당사자는 재반대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재판장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도 허용이 됩니다. 법정 외의 증인신문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충분한 증인신문의 기회를 보장하여 주기 위해 증인신문은 원칙적으로 공판기일의 공판정에서 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득이한 경우 범죄의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증인을 신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피고인의 증인신문권이 침해지지 않도록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원은 증인의 연령, 직업, 건강 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증인을 법정 외에 소환하거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한 때 결정으로 지정된 장소에 증인의 동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구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합의부원에게 법정 외에 증인신문을 명할 수 있고 증인 현재지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그 신문을 촉탁할 수 있습니다. 수탁판사는 증인이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때 현재지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과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1항 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8조, 11조로부터 15조 및 17조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 청소년 또는 피해자,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 부담으로 정신적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해 신문하거나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 진술권과 관련하여 헌법 제27조 5항은 형사 피해자의 진술권을 재판 청구권의 내용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
피해자 등이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해 공판 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데 피해자 등의 진술로 공판 절차가 현재의 지연돼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피해자는 고소권자인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하며 직접적인 피해자에 제한되나 보호복위의 주체뿐 아니라 행위의 객체가 된 자도 포함이 됩니다. 헌법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선서와 위증의 부담을 느끼는 증인으로서가 아니라 피해자의 자격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형사소송법 5주차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